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는 건 당연히 이 우위에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엔 비교 우위로 내 행복을 정하려면 다 같이 불행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 잘하는 거 별 쓸모 없는 것 같다가 솔직히 요새 결론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랑 행복하게 사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얀식당입니다. 하이. 어제 TV를 돌리다가 유퀴즈에서 태안여중 밴드부 친구들이 나온 걸 봤어요. 너무 밝고 까르륵거리고 하는 모습에 기분 좋게 봤습니다. 노페인 커버한 거를 보면서 그때 조회수가 만도 안 됐었는데 딱 보고 와, 얘네 느낌 뒤진다. 기타 톤도 그렇고 특히 보컬의 목소리가 너무 쿨하고 멋있어가지고 중학생이 이렇게 해 했는데 알고리즘 다 확 터지더라고요. 유퀴즈에서 점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넷이서 합쳐서 200점인가 240점인가를 넘어야지 뭐 공연을 할 수 있게 또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2점 차이로 넘었대요. 그러니까 뭐 한 50점, 60점 맞은 거죠. 겨우겨우 해서. 거기 부모님도 와 계셨거든요. 여중생들 부모님도. 부모님들도 보면서 한숨도 쉬다가 결국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쟤네들 행복하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봤을 때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걸로 됐다 싶었어요, 저도. 저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중학교까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고 막 그래서 공부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어디를 갑니까? 특목고에 갔는데 저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었어요. 전 그냥 시키는 걸 잘했던 애였어요. 다행히 공부 쪽 머리가 나쁘지 않았던 거였어. 운이 좋았던 거였죠. 근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느끼고 무너졌죠. 아, 나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 머리가 되는 거랑 공부를 잘하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잘하면 시너지가 나서 팡 터지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를 잘한다는 건 성실성이 있다는 거고 인내심이 있다는 거고 집중력이 좋아야 돼. 그리고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해.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 너무 재미없고. 심지어 우리는 정시 위주였어가지고 EBS 영어 지문을 다 외워야 된다 그러고 막 하는데 도저히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학년에 150명 정도 있었는데 내신 시험 보면 맨날 40등 하고 그랬어요. 다 외웠어야 되는데 외우지도 않았고. 근데 다행히 수능 모의고사는 그럭저럭 잘 나오다가 근데 사상누각이었죠. 모래성 같았던 거야. 억지 쌓여서 원수의 합 4 정도 나오겠지 가다가 결국 수능 조지고 끝났어요. 재수는 생각도 못했죠. 그때는 이제 부모님도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 저도 스스로한테 실망을 했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이 정도로 안 했나? 라는 생각으로 제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 대기업도 가 있고 은행에도 취업하고 뭐 로스쿨 다니는 친구도 있고 의사 된 친구도 있고 막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공부 잘하는 거 별 쓸모 없는 것 같다가 솔직히 요새 결론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랑 행복하게 사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 고등학교 생활은 모든 걸 버렸던 거냐? 그건 아니에요. 즐거웠어. 왜 즐거웠냐 하면 전 거기서 밴드부를 했거든요. 지금도 음악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전시관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밴드를 열심히 하면서 드럼을 치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일 성취감 있는 경험이 무엇이었냐 하면 축제 때 밴드부가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저희가 좀 잘했거든요. 그 호응과 뭔가 그 해냈던 이러한 많은 사람을 내가 열광시킬 수 있다라는 그 경험?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였고 두 번째로는 그냥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제일 좋았어요. 공부? 30살 넘어서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축제가 끝나고 과학 선생님이었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외고 왔는데 딱히 성적도 안 좋고 뭐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축제 때 무대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라도 해먹고 살겠던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땐 사실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죠. 아이씨, 축제 때 앞에서 드럼 치고 뛰어다녔던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성취감과 그 경험이 결국은 어찌어찌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 대부분은 패배자로 성인을 시작합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원하는 수능 점수를 맞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던 꿈 이하에서 시작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꿈은 대학교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의 메리트가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은 성취를 해냈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했을 때 다른 사람들 이상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인받은 거야. 뭘로? 대학교 합격증으로. 그러면 합격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을 때 이게 된다는 걸 깨달은 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성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뭘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성취의 경험이 주어지는 게 대부분 공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에 취향이 맞는 애들만 뿌듯함을 느끼며 성취감을 느끼며 성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5% 정도는 패배자로 시작을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학교에 가서 공부는 내 길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고 주도적으로 찾아서 깨달으면 거기서 또 즐거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데 성취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시작이 패배자였고 그 뒤에 루트는 대학교에서 이제 술만 먹는 거야. 그냥 저냥 살다가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와서 현실과 부딪히고 여자들도 한 대학교 3, 4학년쯤 되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해 먹고 살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하면서 시작해. 왜냐면 나는 패배자로 성인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고민.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20대 중후반만 돼도 어느 순간 깨닫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 우리나라 정도 되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사라져서 사는 거 말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성취하는 것도 경험이고 기술인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 행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부터. 왜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애들은 그냥 공부 못하던 애들이었고, 대학교 가서도 토익, 토플, 학점, 공부형 인간이 아닌데 공부 속에서 계속해서 자아 성취를 찾으라고 사회에서 압박을 주니까 다른 곳으로 눈 돌리는 게 마치 되게 잘못한 것 마냥 대학교에서 1년이라도 좀 휴학해보겠다라고 해도 저 땐 그런 말 많았어요. 뭐 1년 휴학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힘들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개소리거든. 그때 1, 2년 뭐 늦는다고 별 문제 없었어. 그냥 열심히 살 거면. 사회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규격 속에서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깎여나가고 깎여나가니까 그대로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데 결국 행복해지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오직 한 가지 있는 정답은 뭐냐 하면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밖에 없어. 근데 뭐가 없잖아요. 남들보다 나을 게 내가 뭐가 있어. 뭐 운동을 특별히 잘해, 공부를 특별히 잘해, 특별히 잘생겼어, 특별히 옷을 잘 입어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는 건 당연히 이 우위에 있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엔 비교 우위로 내 행복을 정하려면 다 같이 불행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남들 흠 잡히면 우르르 가서 까면서 그 열등감 폭발하는 악플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서 나온 최악의 부산물들인 거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얼마 전까지 학생들 가르쳐 봐도 비슷한 분위기긴 했어. 다 학원 가서 공부하고 뭐 해서 공부하게.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진짜 특출나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이젠 AI 발달하면서 단순 암기 습득 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난 내 자식이 적당히 공부 잘할 바엔 전교에서 뒤에서 놀아도 차라리 게임 랭커던지 아니면 집에서 음악만 뒤지게 듣고 기타만 치던지 차라리 뭐라도 하나로 좀 성취를 해봤으면 좋겠다.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하든지 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적당히 공부 잘한다는 건 이제 삶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어차피 그 공부 레이스로 들어가 봤자 95%는 패배자로 성인이 될 게 뻔한데 그 레이스에 뭐하러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국에는 뭐 자살률이든 뭐든 문제는 교육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교육에서 풀려고 하지 않죠. 왜냐면 교육에서 푸는 거는 이제 또 10년 뒤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안 하지, 교육은.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들만 고치는 건데 그거 뭐 고쳐봤자 되겠습니까?
예전에 강남 8학군 뭐 중동고등학교 이명학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편지를 썼던 게 화제가 됐는데,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보냈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학교는 평균적 교육을 해서 애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떠한 삶을 살지 평균적인 그 삶을 알려줘야 되는데, 소수의 학업에 정말 잘하고 매진했던 애들이 서울대 몇 명 간 거는 그 학교의 평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남 8학군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공부 잘하는 거 이제 크게 의미 없다. 대학교 잘 가는 거 더 어려워질 거고, 한국 사교육계는 이제 사멸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교육계의 거두가 사교육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거긴 답이 없다고. 아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영역이 없으면 애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걸로 어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깨닫게 할 건지를 모른다면 10년, 20년 뒤에 단순하게 시키는 일 잘하는 그 사람의 가치는 더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내 가치를 증명해서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돼서 자기 영역에서 한 획을 긋는 걸로 삶의 목적을 심고 싶은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영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자기 영역이 뭔지 찾던가, 아니면 그냥 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애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를 이제는 정말 목숨 걸고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AI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절대 굶어 죽는 세상이 되진 않아. 기본적 생활 수준은 높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서 우월해져서 행복해지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이라고. 무엇을 해서 내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야 돼. 나는 문화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아야 행복을 느끼는지, 아니면 내게 맡겨진 태스크를 그저 열심히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든지, 취미와 기호를 찾는 게 그냥 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걸고 애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행복한 방법을 모르면 이제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공부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생 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억지로 학업 게임에 몰아넣어서 애들이 패배자로 성인이 되어서 시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레이스에서 다 벗어나게 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게 해줬으면 좋겠어. 애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해? 그럼 카메라를 들고 뭐라도 찍어보게 하세요, 한번. 영상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려줘봐. 하다 보면 안다고. 내가 이걸 좋아했던 건지, 유튜브 재밌어 보이네 하고 그냥 했던 건지 해보면 알아. 그럼 자기 영역 찾으면 알아서 필요하면 영어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해요. 아니면 뭘 하면서 행복한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해줘야 되고, 이야기하게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 싫어해? 얘가 책 읽고 그냥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해? 그럼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가 됐는데, 지금 20대, 30대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돈 버는 법, 재테크하는 법, 집 사는 법? 답 없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당장 지금 뭐 열심히 한다고 서울에 있는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미 그런 삶 못 살잖아요. 단순히 산술 계산해봐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서울 게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왜 서울에 못 살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이젠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다 부수고 개인이 되어야 돼요. 남들은 어떻게 하니까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제 좀 먹고 있는 남들과의 비교, 표준화된 스탠다드, 이제 그거를 깨 부수고 나와야 돼요.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삶을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덜 벌고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해 이제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태완여중 친구들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할 자격이 있고 우리는 어찌어찌 다 살아갑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빠이.